정원을 기록합니다. 25년 4월 26일입니다. 보리수나무의 꽃이 이제 열매가 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만든 꽃잔디들이 이것도 이제 져가고 있습니다. 봄은 한참 스스로 만끽하고 있네요. 예. 올해 여왕들이 피기 위해서 찔레들이 새로운 싹을 팍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합들도 한 2주 후에면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철쭉도 이제 막 물철쭉도 물이 올랐고요. 튤립들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내년을 기약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브 꽃파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 제라늄도 보이고요. 이 튤립은 아주 그 겹꽃이네요. 보세요. 보세요. 저 색깔이 튤립의 흰색, 그 다음에 여기는 보라색에서 핑크색으로 넘어오는 그런 그 이쪽에는 노란색과 연한 핑크색이 섞였네요. 그 툴이 다시 실로 그 선형을 유지하면서 넘어가고 있고, 여기는 노란색이 연결돼서 피우고 있네요. 여기는 저기서 온 보라색 핑크색이 여기로 넘어왔군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체리립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체리립스가 그 잎이 아주 조금 크고 다른 그 품종에 비해서 아주 선이 부드럽습니다. 이게 뾰족뾰족하지 않고 둥근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리립스라는 품종이고요. 이게 그 정원의 기록이니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기 플룩스고, 저거는 냉초가 있네요. 그 다음에 리아트리스도 있고, 리포피아도 있고, 저기는 스크령도 있습니다. 옆에 코레옵시스도 있고요. 장미도 군데군데 숨어서 막 자기들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전략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시기되면 시기별로 피고 또 사라져 줘야 되는, 다른 친구가 피는데 봄에 폈다고 계속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는 약간의 틈을 둬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제 여기는 빨간 선이 넘어오고 있네요. 빨간 선이 이쪽에는 빨갛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자, 밑에는 이 꽃잔디가 여기는 하얗게 와서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핑크색이 와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지금 그 4월 말이니까 이제 완전히 봄이죠. 5월 20일 되면 이제 여름으로 전환되니까 지금부터 5월 20일까지는 정말 줄기차게 봄의 전령들이 피어나고 질 겁니다. 또 하나는 5월 20일 되면 이제 여름의 변곡쯤이니까 여름으로 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가 가장 많은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변화에 가장 튼튼한, 가장 그 왕성한 시기가 그 시기니까 그 시기에 꽃을 피는 친구들이 가장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체의 60% 이상이 그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그 친구들은 주로 흰색을 많이 펴요. 지금 피는 친구들은 핑크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그 계통의 색을 많이 피는 것에 비하면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피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주로 흰색을 많이 피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식생적 특징입니다. 물론 여기 정원은 각각의 다른 색을 의도에 의해서,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심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요.
오늘은 물을 좀 흘려야 되겠네요. 물이 겨울에 물을 잠갔습니다. 오늘은 틀어서 활력을 좀 넣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 꽃잔디는 제가 참 이런 면에서는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낌없이 준다고 그럴까요? 땅 속에서 땅에서 자기가 지킬 위치를 그 겨울에 초봄에만 신나게 그냥 번져가다가 여름이 되고 더워지면 이게 땡거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언제인지 사라져 버린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때 되면 이렇게 풀숲에 앉아서도 이렇게 앉아서도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안제로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정원을 혼합할 때 그 특징의 중에서 하나서 지피형 식물들을 땅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 땅에 넣으면 당연히 다른 작물들이 식물들이 커지면 그 친구들은 햇볕을 못 보니까 많이 위축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땅을 지키고 자기 색깔을 보이려고 하는 친구가 이런 꽃잔디라든지 또 이렇게 좀선박이, 이 보세요, 좀선박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유럽 냉이 이런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원이 깨끗한 것보다는 저런 친구들로 의해서 피복이 일어나면서 클로버도 좋습니다. 클로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로버도 뭐라 그럴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죽일 정도의 그런 구성을 하면 안 되고요. 클로버와 그 클로버와 같이 있는 친구 중에서 그 클로버를 이길 수 있는, 이긴다기 하는 거는 그렇고 영향을 덜 받는 친구들이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조합을 할 때 그 식물과 그 식물이 잡초일지언정 그 식물과 그 식물이 같이 있어도 그 식물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식물을 그렇게 이렇게 옥죄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정원은 그런 식물들도 투입해서, 그러니까 일부 잡초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잡초들은 조합을 할 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별꽃이라든지 땅에 딱 붙어서 2년생, 월년생 계통들 이런 친구들은 땅에 딱 붙어 자라다가 그 시기만 이렇게 왔다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키를 키우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그 디자인된 식물을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안 되죠. 이런 건 루드베키아인데요. 이 루드베키아는 어떤 식물이 있어도 어떤 잡초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키가 1.8m 크거든요. 그래서 잠시 뭐 장애가 있더라도 쑥쑥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무관하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 꽃잔디라는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햇볕 조각들, 그러니까 주변 식물들이 자라면 저렇게 완전히 엄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도 저기서도 자기의 시기가 되면 따박따박 있다가 여름도 지내고요. 그러면 꽃이 피는 그런 특징을 가졌죠. 그래서 저 친구가 제가 참 좋은, 자기를 잘 희생하고 자기를 뭐 희생한다기 그렇고요. 자기를 잘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보세요. 지금 다 밑에 빽빽히 들었잖아요. 사실 심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겨울에 충분히 자라서 이렇게 덮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꽃잔디가 똑같은 또 성격을 가진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유럽냉이라든지 또 괄키나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친구들은 또 이렇게 콩가의 잡초인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섞어놔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나중에 어떤 역할이 되냐면 큰 식물만 살아남고 작은 식물들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안정된 식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법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겨울 동안에 일부는 좀 잘라주거나 햇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주거나 하는 그런 방식도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스틸베가 이제 꽃잔디를 덮고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약간의 엄지성 식물이 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물기가 조금 있습니다. 보세요. 벌개미치가 힘을 확 내고 있네요. 벌개미치하고 보세요. 날이 백합도 있고요. 붓꽃도 있네. 이거 원출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엄지성 식물들이 심겨져 있고, 점차 엄지성 식물들이 자리를 확장해 나가겠죠. 여기는 지금 말채나무를 굴락으로, 그러니까 굴락이라고 하는 것도 한 60cm 간격으로 심었는 게 그 정도 되는데, 아직은 크게 활짝은 하지 않았고,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느티나무에 의한 엄지입니다. 이 작약인데요. 작약도 원년생과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약과 목단인데, 아시죠? 이파리를 보면 이건 작약이고 목단입니다. 이게 엄지에서 이렇게 오히려 극양지보다는 이런 엄지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약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빨리 꽃핀 친구들은 여름을 지나면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좋은데 갖다 놓으면 오히려 잎이 더 타는 그런 현상들을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자리, 반그늘 아니면 봄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엄지가 되는 그런 장소가 유리합니다. 튤립도 그런 장소가 훨씬 유리하죠. 보세요. 여기는 이제 울타리 했던 물출축을 영산농을 가서 옮겼고, 여기 보세요. 꽃잔디와 그 다음에 이거는 루드베키아 막 자라 나오기 시작했죠. 자, 오늘은 정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아우, 복숭아가 죽었네요. 야, 이게 잡초도 엄청 많죠. 근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떠날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정원에서 아주 또 칭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몸을 아주 작게 하면서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알리움 속식물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차이버라는 친구고요. 꽃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저기 산부추, 부추도 있고요. 저는 부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정원의 부추꽃을 잘 넣고, 저 부추꽃도 부추계통 식물들도 그 자기 역할만 아주 소중하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풀이 막 있으면 풀이 막 있는 대로 그렇게 있다가 꽃이 필 때가 되면 가늘은 목을 길게 내밀고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라스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포악 식물들도 자기가 필 때 되면 고개를 쑥 내밀고 그 친구들이 막 그 종자에 의해서 막 번져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식물들과,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 친구들과 심으면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조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올해부터 한 2, 3년간 펼쳐볼 생각입니다.
이 땅이 그 1m를 파내고 그 30cm 자갈을 깔고 다시 그 덮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아주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살아났습니다. 토양이 살아났고요. 딱딱했던 토양이 살아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첫 해는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고 아주 강한 친구들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영상, 그 울타리에 있던 친구를 사람들이 영상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흔하다고 버리라고 그러는 걸 또 아까워서, 아깝기도 하고 또 예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 철이 이렇게 많은 식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그 연출의 구성원으로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예. 아우, 자기에게 꽃대가 튼튼하네요. 예. 보세요. 자, 이제 그 겹꽃, 튤립도 저간에 빨리 핀 친구들입니다. 특히나 여기가 가장 따뜻한 곳이거든요. 따뜻한 곳이니까 우리가 저 엄지로 살짝 들어가 볼까요? 나무 그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자, 이런 친구들이 조금 늦게까지 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식물의 그 성격이라고 보면 되고, 식물의 역할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가 굉장히 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지니까 살아가는 식물들이 몇 안 되죠. 여기서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기서 살 수 있는 친구들을 조금만 더 보완해 주면 되겠죠. 예. 정원이 그 무한정 이렇게 식물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 지고 또 죽으면서 새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원인데요. 그래도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여야 되고, 또 그게 미기후가 변해가거든요. 갑자기 키 작았던 친구들이 키가 쑥 자라면 그 아래 상황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복숭아인데 이거는 이제 자를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그 꽃을 피울 때까지는 제가 꽃을 보기 위해서 놔둔 거고요. 이제 자르면 저기는 다시 양지가 돼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친구들이 살 수 있게끔. 자, 보세요. 이거는 클로버하고 지금 섞인 공간이잖아요. 클로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클로버는 땅을 좋게 하는 친구거든요. 이건 아이리스고, 그래서 이 아이리스가 피거나 할 때도 클로버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클로버한테 깔려서 혹시나 자리를 피하는 친구들이 있죠. 귀찮아하고 그런 친구들은 또 그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정원에 이렇게 거닐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정원의 기록. 절로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장미를 주제로 해서 심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장미가 안 보이죠? 그죠? 장미는 지금 꽃잔디 사이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꽃잔디 사이에 장미가 보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튤립도 이렇게 심는 방법을, 튤립도 정원 안에 원래는 튤립을 보통은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따로 심는 게 많죠. 그리고 모내기 하듯이 격자형으로 심는 게 가장 튤립의 강렬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관공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는 현장에서 필요하고, 우리 정원에서 그렇게 딱딱하고 일사불란한 정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튤립도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꾸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미원 같은 경우도 밖으로 주로 많이 깔아가지고 장미만 있거든요. 장미는 5월의 화시입니다. 장미는 5월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5월이 되기 전까지 지금 시즌은 과연 장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모양을. 보세요. 지금 장미의 모양이 저 모양이고, 여기 있잖아. 장미의 모양이거든요. 이게 장미의 모양인데 이걸 놔두겠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 바크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꽃잔디도 심고 또 봄에 피는 식물들, 다만 여기는 여름에 피는 식물들은 없습니다. 다만 가을에 피는 식물들이 한두 개 들어가 있어요. 억새라든지 스쿠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또 장미원이 가을 되면 스산해지고 겨울 되면 더 스산해지니까 그 시기에 또 맞게끔 그 식물들을 몇 가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물론 꽃잔디는 피복용으로 쓴 거고요. 보세요. 사이사이에 장미가 힘차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장미만 있잖아요. 그러면 진딧물이 벌써 붙었을 겁니다. 진딧물이 벌써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붙었잖아, 아직요. 그죠? 보세요. 장미도 순도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그 시즌별로 식물이 가장 최성기가 왔을 때 돋보이게 해주고, 그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물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다른 주인공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역할을 좀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저것도 예쁘지 않아요? 이 꽃잔디 사이에 저 빨간 적자색의 장미가 들어오는데 예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친구는 이건 장미의 품종이고요. 이거 원종이야. 이거는 뭐냐면 그 뭐죠? 젖붙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있으면 장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제거를 해줘야 돼. 제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종 대목 장미입니다. 이거 있으면 저 품종의 장미가 사라지게 되죠. 보세요. 이렇게 장면도 장미가 주인이 되기 전에는 다른 친구들한테 자리를 좀 줘서 장미 친구가 본격적으로 피어날 때는 다시 장미가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면서 장미가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자연정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 그 자연정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원을 구성한 지가 7년 정도 됐거든요. 2009년, 2018년에 이렇게 물론 그전에도 물론 정원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론과 철학을 만든 것은 2018년, 2019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2년 전에 이 정원을 여기를 지금 현재 여기 장미라든지 이렇게 정원에 이제 식물들 잔디밭은 놔두고요. 심겨진 곳을 1m를 다 파내고 파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갈을 30cm를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직포를 또 깔고 그 위에 다시 1m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장마가 오는 그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농법과는 달라져 버린 거죠. 원래 우리 농법은 우리가 하는 농업은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은 6월 20일부터 장마가 와서 7월 20일 정도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변수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고온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7월달 8월달에도 장마가 지속되는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아열대 현상에 저걸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져서 식물들이 활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그냥 물에 꽉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오히려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건조해지겠죠, 땅이. 그래서 힘들어 했는데 올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땅과 연결되었고 또 뿌리도 깊이 박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생기가 완전히 되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유리하게 이제부터는 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략 한 바퀴 돌았는데요. 어떠십니까? 정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4월 26일 우리 시드 정원입니다.